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범인을 포함해 33명의 사상자를 낳았고 아직까지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회자된다. 이 사건의 범인이 한국인이어서 그 당시 한국 사회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오늘은 그 범인 조승희에 대해 알아보겠다. 조승희와 그의 가족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살다가 1992년 조승희가 9살이 되던 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의 가족은 버지니아주에서 세탁소를 운영했다. 조승희는 어렸을 적부터 성격이 과묵하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9살에 이민을 간 시점부터 낯선 미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다시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는 수학과 영어에 특히 뛰어난 학생이었으며 당시 그부의 진술에 따르면 따돌림은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조승희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시작된다. 중학교에서 조승희는 낯을 많이 가리고 말이 없다는 이유로 심각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그부들은 반에 조승희가 나타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그를 넘어뜨리고 소리치며 비웃었다. 급기야 선생까지 그 따돌림에 가담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선택적 무언증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고등학교에서도 폭력은 이어졌는데 어느 날 그가 심각한 따돌림에 시달리는 걸 알게 된 그의 가족이 그를 치료하고자 교회에 보냈지만 그곳의 또래 청소년들마저도 그를 조롱했다. 이 학창시절의 학교 폭력이 어찌 보면 하나의 테러리스트가 양성된 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조승희는 졸업 후 버지니아 공대에 진학했다. 대학교에서 그는 지극히 내향적이며 겉도는 사람이었다. 그의 수업을 가르치던 담당 교수에 의하면 그의 작문은 증오와 가학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극본은 위험했다고 한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다른 학생들이 그의 작문을 듣고 역겨움을 표할 정도였다고 한다. 버지니아주가 총기 소지에 대해 특별한 규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그는 2007년 2월부터 2달에 걸쳐 인터넷으로 발터 P22와 글록 19권총 그리고 탄환 500여 발을 구매했다. 같은 해 4월 16일 오전 7시 15분 조승희는 기숙사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학생을 저격해 죽이고 총소리를 듣고 나온 남학생도 살해한 후 현장을 떠난다. 오전 9시경 학교의 강의실 건물로 이동한 그는 바깥으로 통하는 문을 걸어 잠근 후 양손에 총을 들고 강의실을 돌며 난사했다. 첫 강의실에서는 그를 막아서는 교수와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해 9명을 살해하고 2명을 부상 입혔다. 그 후 옆 강의실로 자리를 옮겨 강사를 포함해 4명을 살해하고 6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후에도 2개의 강의실을 더 돌며 총을 난사했다. 조승희는 9분 동안 총 174발을 난사하여 강의실에서만 30명을 죽이고 29명을 다치게 했다. 사망한 30명 중 28명이 머리에 총탄을 맞아 사망하였고 사망한 이들 모두 3발 이상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생존자들은 조승희가 증오도 분노도 아닌 멍 때리는 듯이 텅 빈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었으며 총을 쏠 때 Hi, how are you?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이 충격적인 이유는 조승희의 담당 교수가 그에게 했던 충고 때문이다. 담당 교수는 수업에서 겉도는 조승희에게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고 조승희는 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교수는 그런 조승희에게 학우들에게 먼저 Hi, how are you? 라고 말해보라고 했고 조승희는 언젠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유언이 되었다. 범행으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오전 9시 50분경 조승희는 빈 강의실로 이동해 자신의 가슴과 관자놀이에 총을 3발 쏴서 자살하였고 이로 인해 상황은 종료되었다. 기숙사의 1차 총격부터 강의실의 2차 총격까지 약 2시간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 이때 조승희는 총과 칼을 들고 사진을 찍은 후 이 사건에 대한 선언문을 읽는 영상을 남긴다. 그리고 우체국으로 가 그 사진과 영상을 넣은 소포를 방송국으로 붙인다. 그는 선언문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You had 100 billion chances and ways to have avoided today, but you decided to spill my blood. You forced me into a corner and gave me only one option. You have vandalized my heart, raped my soul, and torched my conscience. You thought it was one pathetic void life you were extinguishing. Thanks to you, I die like Jesus Christ. 조승희는 그의 선언문에서 이 학살이 그가 그동안 당한 괴롭힘에 대한 심판인 것처럼 말한다. 또한 그의 죽음이 그처럼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약자들을 위한 고결한 희생이라고 한다. 물론 그가 단연간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의 학교 폭력과 고립은 정신을 병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묻지마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조승희가 죽인 32명은 그의 학교 폭력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그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복수할 용기가 없어서 나약하고 관련 없는 무방비의 학생들을 살해한 정신병자일 뿐이다.